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 위험해서 혹은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투자가 망설여졌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인 ETF 상장이 승인된 건데요. 이 상장되기까지 우여곡절과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 전망 국제경제부 이재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바로 어제였죠. 예, 맞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위원회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상품 ETP 다수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TP요? 예, 이 네. ETP는 Exchange Traded Product라고요. 이 ETF의 이 상위 개념입니다. 이 ETF와 상장지수 증권 그리고 ET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SEC는 총 11종의 ETF를 승인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그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들이 상장을 신청한 이들을 포함해서 이 상장 신청한 총 11개 자산운용상의 네. ETF를 승인했습니다. SEC는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현물 비트코인 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는 점이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들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SEC의 결정에 따라서 총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입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네. 11개나 있었네요, ETF가. 예, 맞습니다. 네, 이 11개 모두 다 이제 승인되기까지 뭐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았을 텐데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10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10년 동안 우리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약 30건의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SEC는 투자자 보호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계속 승인도 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2년간 비트코인 선물 ETF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선물만요. 예. 네. 근데 이 선물과 현물은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기초 자산을 가지고 거래 시점과 그 거래 가격이 언제 나오느냐의 그런 거래 방식의 차이인데 네. 왜 차이를 두느냐고 해서 이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SEC에다가 이 그 SEC 결정이 좀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법원이 작년 8월에 이 그레이스케일이 말이 좀 맞다 그렇게 좀 손을 들어줬고요. 네. SEC가 45일 안에 이 항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소를 포기했고요. 이 11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우리 ETF가 바로 그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그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SEC는 전부 다 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물 ETF가 근데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유럽과 캐나다에도 있거든요. 네네. 이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도 이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아크인베스트 이제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불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캐시 우드가 이제 운영하는 그 아크인베스트가 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어떤 이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선물이 아닌 이제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현물 ETF 상장이 갖는 어떤 의미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진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TF는 주로 시장 지수를 주로 해서 이 거래소에 상장하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이 투자자들의 좀 이 거래 편의성을 높인 상품이거든요. 네. 그동안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이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거래소라는 곳이 뭐 해킹, 횡령, 허위 거래 등 이 과거에 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좀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다음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에서 이제 거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보다 훨씬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뭐 폐쇄되고 망한 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년간은 이 선물 ETF만 상장이 됐거든요. 네. 이 선물이 영어로 퓨처입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 방식은 지금 거래를 해서 이 몇 개월 후에 이 거래를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가격을 지금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재료가 나와도 이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장 심리가 또 가격을 많이 반영해서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선물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거래를 하고 나중에 이 거래를 실제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그 기간이 되면 만기가 됐다고 해서 네. 그 다음 거래를 위해서 이 롤오버 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때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 현물 ETF는 이제 그런 결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자 저변을 넓힌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을 또 장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예, 이 비트코인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물로 거래를 하려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야 되거든요. 네. 이 거기에 대해서 뭐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요, 뭐 비밀번호 관리, 그다음에 또 수수료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반 우리 그 자산운용사 대비 좀 비쌉니다. 그 여러 가지 좀 직간접 비용을 좀 따졌을 때 좀 가격이 싸진다. 예, 가격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는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상장돼 있는 ETF 상품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막 이제 새로 상장이 됐으니까 뭐 물론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는 한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반짝 흥행에 그칠까요? 아니면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 뭐니 해도 새 상품이 나와서 성공을 하려면 가격이 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 이 핑크빛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좀 특성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려면 이 자산운용사들이 단순히 상품을 이 개발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시장에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를 팔려면 그들도 ETF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담보를 통해서 이 그만큼 또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ETF를 사야 된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이 상장된 첫날에 우리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40억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또 그만큼 또 비트코인을 찾는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되는 그런 또 부담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시장 일각에서는 출시 첫 해 이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오는 돈이 144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돈으로 19조 원 어치를 이제 그만큼을 비트코인을 사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이 올해 초에 지금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이 굉장히 적기라는 또 평가가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좀 위험도가 높은 자산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대체제가 주로 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이 지금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5%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보통 그 언저리에서 이 단기 채권은 보통 그 언저리에서 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현금성 자산이 뭐 예금이나 그다음에 뭐 MMF 우리 머니마켓 펀드도 그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금에 넣어놓으면 돈을 떼일 일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 위험이 없는데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위험하게 이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미국 기준금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몇 주간 시장이 오는 3월 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전망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대감이 커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저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3월에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한 7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이나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그 대체제인 이제 가상화폐로 이제 수요가 옮겨갈 것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에 또 굉장히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바로 반감기라는 건데요. 어, 이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4년마다 공급이 50%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기술적 이벤트를 말합니다. 반감기가 어떤 겁니까? 이 그동안 비트코인이 채굴돼서 나오는 양이 이 반감기를 지나게 되면서 그 전보다 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오, 그동안 4번 있었습니다. 네. 2012년 있었고요. 16년, 20년,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반감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예, 그만큼 공급이 줄기 때문에 수요만 그대로 있으면 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또 특징이 있고요. 그게 올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관심이 높은 만큼 기다렸던 대기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 64%는 비트코인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그 자문가들 88%는 현물 ETF가 나오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기 자금들이 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 미국 대선 후보들조차 이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고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모두가 포트폴리오의 5% 정도는 위험 투자에 나섰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 바스켓 안에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로 잡기 위해서 또 사들이고, 예. 기준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기대감도 크고, 또 반감기 이슈까지 겹치니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요인들이 많고 인기도 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좀 짙은 건데,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 주의할 점으로 또 꼽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이 아직 많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여러 불법 활동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요. 또 이 합리적인 재료의 합리적인 이벤트나 어떤 그런 것들의 적당한 변동성을 보이는, 좀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가치가 연계된 상품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과열 조짐이 있다, 좀 이런 지적도 있고요. 모든 자산은 항상 우상향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산 가격이 좀 정체되는 휴지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이 거품이 빠지는 조정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자산의 가격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또 이동했다, 저쪽으로 이동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다른 쪽에서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그 비트코인 말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자산들도 ETF로 상장될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블랙락,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인베스코 등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SEC는 5월부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될 텐데요. 네. 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제가 과거에 10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SEC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좀 전문가들이 있고요. 네네. 이 또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많이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이더리움이 실제로 ETF 상장까지 또 승인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 또 변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